안녕하세요. 한입보감의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고구마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고구마, 이 찐 고구마 뭘 더 좋아하시죠? 먼저 여기 이제 갓 나온 이 뜨끈뜨끈한 어우 뜨거워라 고구마는 사실 이제 잘 씻고 나시면 이 껍질째 먹어도 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죠. 제가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한입보감이라 한 입만 먹어야 되는데 이제 맛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세 입째까지. 또 이 옆에 이 생고구마가 있습니다. 이 고구마는 또 이 감자랑은 다르게 생으로 드셔도 맛이 있죠. 생고구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째 드셔도 되게 이제 안전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병충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디나 심어도 잘 나니까요. 제가 이어서 이 고구마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구마를 먹는 시기가 됐습니다. 이 집마다 이 고구마 한 상자씩 없는 분들은 없죠. 그죠? 이 거실에 이 적당한 사람의 손이 잘 닿지 않는 어느 위치쯤인가 고구마가 한 박스 내지 두 박스 정도가 있고, 이제 지금 이제 11월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내년 이 봄 초봄 또는 이제 겨울 끝날 때까지 내내 먹게 되는 게 바로 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근데 우리가 이제 고구마를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겨울철 내내 드시는 이제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는데, 이 고구마 조금 더 잘 알고 내 몸에 맞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강의다 보니까 또 약간 이 아카데믹한 얘기 잠깐 또 드려야 되는 건데요. 이 고구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700년대, 1800년대 정도의 고구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1500년대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에는 이 고구마, 뭐 감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명칭이 이 한자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1800년대 이후의 책에는 고구마가 한자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저. 이 뭐 저는 여러 가지 그게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고구마 앞에 달감자를 붙여놓은 건 달감자가 아시다시피 감초에 붙는 그 달감자죠. 그죠? 그래서 이 뭔가 달달한 뿌리다. 그래서 한자로 감저라고 이렇게 출발을 한 거고요. 이 고구마 이름이 왜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이게 고구마가 쓰시마섬에서 처음 우리나라가 이제 관찰하게 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퍼진 것, 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쓰시마에서 일본 말로 이제 고구마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렀는데, 그 중에 한자로 고구마를 일본에서 고기위마로 불렀답니다. 고기위마, 고기위마. 일본말로 이제 일본말로 불리던 걸 한자로 고기위마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냥 고기위마를 빨리 얘기하다가 고구마가 됐다라는 게 일단 가장 강력한 고구마 명칭의 이제 학설이 되겠습니다. 이 고구마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덩이 뿌리입니다. 덩이 뿌리. 그래서 이제 뿌리 식품이 되는 거죠, 고구마가. 그래서 이제 고구마의 사촌은 흔히 고구마 감자가 비슷한 게 아닐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요즘은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하게 들었기 때문에 뭐 또 다르다고 또 많이 알고들 계신데, 이제 고구마의 사촌은 감자가 아니라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또 이제 고구마의 특징 중 하나는, 감자는 감자를 제외한 줄기, 잎을 솔라닌 때문에 못 먹지만 고구마는 그 부속물인 이 줄기랑 잎까지도 또 이제 고구마채, 뭐 고구마 나무를 통해서 또 다양하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고구마를 어쨌든 뭐 다이어트 목적 또 이제 당뇨 환자분들도 계속 흰쌀밥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다른 간식으로 뭔가 이제 배를 든든하게 하되 이 당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혈당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간식을 찾고 계신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수치상의 어떤 차이가 있긴 한데 대략 당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이제 고구마를 먹을 때 이제 어떤 기준으로 먹을 것이냐를 이제 보시게 되면 당지수, 그래서 당지수로 보게 되면은 생 고구마가 한 55 정도 나오고 찐 고구마, 제가 생 고구마도 먹고 찐 고구마도 먹었죠. 찐 고구마는 79 정도, 그리고 이제 튀기게 되면 57 정도가 되고 이제 군 고구마는 단맛이 확 올라가서 혈당 지수를 높이기 때문에 이제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드실 때 당 지수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고구마를 먹고 싶으면 뭔가 좀 양을 고려하지 않고 단맛을 느끼고 싶은데 좀 배부르게 먹고 싶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 지수가 낮은 생 고구마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당뇨 환자분이 그래도 나는 군 고구마가 좋은데 군 고구마를 먹고 싶다 그러면 군 고구마는 당 지수가 90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적게 드셔야 되는. 그리고 예를 들어 생 고구마를 3개 정도 드신다 그러면 군 고구마는 당뇨 환자분들은 1개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또 맞을 것 같고, 또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생 고구마도 그렇지만 튀긴 고구마가 상당히 또 낮기 때문에 또 당뇨 환자분들은 내가 이제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먹냐 그러면 찐 고구마랑 군 고구마보다는 또 이제 튀긴 고구마 형태로 드시게 되면 이제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안전하게 혈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당뇨 환자분들 기준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기준에서는 생 고구마로 드시면 제일 좋고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당뇨 환자분들은 그 다음에 튀긴 고구마로 이제 드시면 이제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찐 고구마, 이제 마지막으로 군 고구마 순으로 고구마에 대한 그 요리법에 따라서 본인 기호에 따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낮은 건 많이 드시고 이제 높은 건 조금 적게 드시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지수 같은 경우에는 70이 넘게 되면 이제 높은 것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당뇨 환자 기준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제 고구마 드시는 분들이 있죠. 고구마 다이어트 유명하잖아요. 이 또 이제 고구마가 유명한 게 이 군 고구마는 또 이제 임영웅 씨가 이제 무명일 때 한 달에 30만 원밖에 못 벌 때 이 군 고구마를 팔아서 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또 유행이 되기도 했는데요. 또 김호중 씨는 고구마 다이어트를 감자 다이어트로 착각을 하고 고구마 대신에 또 감자를 드셨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을 때는 이 순서가 또 약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할 때는 사실 튀김 고구마는 튀기게 되게 되면 기름을 머금게 되면서 칼로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 지수는 낮지만 또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실 때는 튀김으로 드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또 이제 생 고구마 위주로 한다거나 또는 칼로리 측면에서는 찐 고구마로 하시는 게 또 본인의 어떤 다이어트라고 하는 목적에는 조금 더 부합해서 덜 살이 찌게 하는. 그래서 당뇨인들은 혈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칼로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식이요법 때문에 또 이제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고구마는 어떤 체질에 맞고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제가 이제 앞에서 셀꽃 TV에 계속 주제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도 그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는 체질, 뭐 혈액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BTI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듯이 내가 어떤 식품을 또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과 내가 어떻게 이제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먹었을 때 내 건강을 최대한 증진시킬 수가 있겠죠. 그게 전통적으로는 기미론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고구마의 그러면 이제 기미론 입장에서 봤을 때 고구마의 성격은 뭐냐? 따뜻한 성격을 갖고 있다. 온하다. 온양온천할 때 온입니다. 온양온천할 때 온. 고구마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차도남, 차도녀, 차가운 도시남자, 차가운 도시여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따뜻한 사람을 만나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고구마는 사실 누구나 편하게 먹어도 되는 그런 식품이다. 어떤 체질과 상관없이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누구나 먹어도 좋다. 그러면 먹었을 때 이것 또한 음식이자 또 한편으로는 약이기 때문에 식약 동원이죠. 우리 몸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냐? 비위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비위 기능. 이 비장과 위장. 그래서 내가 뭔가 소화가 잘 안 될 때, 식욕이 없을 때, 흔히 비위가 상해서 음식을 못 먹겠다고 할 때 비위 기능을 다시 되돌려주고, 뭐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또는 비행기를 타서 멀미난 이후에 뭔가 제대로 먹지 못할 때 이 또 고구마를 소량으로 이 맛있는 단맛으로 먹게 되면 비위 기능을 살리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암 환자분들이 위암 절제술 이후에 식욕을 잃고 또는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이후에 이제 식욕을 잃었을 때 조금 먹어서 비위도 좋아지게 하고 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록이 중약대사전이라고 하는 중국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고구마를 먹게 되면 이제 기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단순히 칼로리, 어떤 탄수화물을 통한 포도당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력을 높여주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한의학의 여러 그런 이론 중에서 이제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이론 면에서는 소민들한테 소화력이 좀 잘 떨어진다고 보는 소민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고구마는 이게 뿌리 식품이고 버릴 게 하나도 없고 남녀공이 누구나 편하게 드셔도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당 지수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생 고구마라든지 튀긴 고구마 중심으로 드시면 될 것 같고,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제 드시는 분들은 또 생 고구마라든지 찐 고구마 위주로 해서 칼로리가 낮은 걸 선택하시는 게 또 맞을 것 같고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뭐 손발이 차거나 뭐 손발이 덥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드셔도 좋지만 특히 이제 몸이 찬 분들은 드시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유용하고, 몸에 또 그 더운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그런 면에서는 또 줄여 드시는 게 또 더 도움이 이제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본인의 어떤 비위를 좋아지게 하는 목적으로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또 좋은 식품이자 약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자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양쪽에 이 생감자 그리고 이제 찐 감자 두 개가 있는데요. 감자는 생으로 잘 안 드시니까 찐 감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뜨겁습니다. 벗겨냈으니까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깔 보십시오. 얼마나 보슬보슬합니까? 한 입 보감인데 자꾸 세 입을 먹게 되네요. 명칭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세입 보감으로. 여러분들은 소금에 찍는 걸 좋아하시나요? 설탕에 찍어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보통 이제 40대 이상 분들은 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또는 이제 비만이 걱정되신다면 저처럼 설탕이라든지 소금 없이 그냥 드셔도 훌륭한 그런 간식 또는 한 끼 대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감자, 이 감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고구마랑 감자, 우리 인류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땅 속에 있는 진귀한 보물이죠. 오늘 이제 감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감자가 1600년경에 만들어진 동의보감에는 안 나옵니다. 1800년대에 1700년대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그때 좀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 감자가 기록상 보게 되면 감저로 되어 있습니다. 감저. 그래서 이제 감자의 이름은 한자로 감저로 되어 있던 게 감자로 되지 않았을까
감자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감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이제 고구마인데, 고구마는 이제 뿌리고 이 감자는 줄기입니다. 감자는 줄기.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많이 아시지만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감자랑 고구마가 사촌지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는데, 고구마는 뿌리고 감자는 줄기이기 때문에 둘은 사촌지간이 아니라 한 16촌 정도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 감자의 사촌은 가지랑 토마토가 감자의 사촌, 이종사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자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이죠.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 물질이 이 가지과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솔라닌이. 그래서 이 감자랑 가지 꼭지 부분을 생으로 먹었을 때는 솔라닌을 조심하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자는 그 감자의 열매 자체, 이 줄기 덩이는 먹지만 주변에 이제 부속물을 먹지 않는 거죠. 솔라닌 때문에. 근데 고구마는 솔라닌이 없기 때문에 고구마도 먹고 줄기도 먹고 잎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감자의 특징 그러면 이 부속물을 고구마랑 다르게 이제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라닌 때문에. 감자는 이제 66칼로리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당지수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니까 실전에서는 꼭 이 당지수, 뭐 당부하 지수, 뭐 칼로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 음식을 얼마만큼 먹느냐, 얼마만큼 많이 먹느냐, 총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당지수가 뭐 높든 낮든 많이 먹게 되면 혈당도 오르고 체중도 오르게 되는 것이고, 당지수가 조금 뭐 높다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드시게 되면 또 혈당이라든지 또 체중 관리 면에서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참고로 여러 가지 논문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생으로 먹었을 때는 감자 당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90까지 올라가고요. 찐 감자는 더 올라가서 93. 근데 대신 이제 감자는 튀기게 되면, 튀긴 감자 우리가 많이 먹죠, 그죠? 뭐 이제 치킨을 시켰거나 햄버거 먹을 때 같이 나오는 튀김은 41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78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내가 이제 감자는 먹고 싶은데 혈당에 영향을 덜 주면서 내가 이제 감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튀긴 감자가 유리하겠죠. 튀긴 감자가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생 감자나 찐 감자에 비해서는 혈당을 적게 올리게 됩니다. 근데 또 그러니까 튀긴 감자가 제일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튀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트랜스 지방도 많아지게 되고 지방의 총량이 늘게 되면서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또 다이어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겠죠. 다이어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칼로리를 제한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공되는 부분들이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뭐 생감자라든지 찐 감자가 좀 유리할 텐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뭐 생감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생감자를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라닌 때문에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이제 생감자를 먹지 못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생감자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딱 하나인데요. 생감자를 껍질을 잘 벗겨서 채를 썬 다음에 믹서기에 넣어서 감자즙을 만드시게 되면, 그 감자즙을 식도염이 있을 때 조금씩 드시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식도염으로 이 가슴이 답답하고 뻐근하고 속이 타들어간다 그럴 때 일시적으로 그걸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생감자즙입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그런 이제 가슴 쪽으로 답답하고 타는 느낌이 있고 주무실 때 반복적으로 좀 불편하고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자꾸 나오시는 분들은 생감자즙을 뭐 한 2, 3일 정도 하루에 100cc, 200cc 정도 드시게 되면 그 식도염 증상을 가라앉히는데 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적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약 동원이라 그래서 모든 음식 천연 이 재료들은 각기 본인이 인간과 맞닿으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이 기미론에서 식물의 MBTI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감자의 MBTI는 뭐냐? 량입니다. 량이 뭐냐면 서늘하다. 감자는 차도녀
차도남입니다. 서늘한 도시의 남자, 서늘한 도시의 여자. 딱 봐도 저는 차도남 아니겠습니까? 서늘한 도시의 남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감자는 서늘한 량자. 이 고구마는 따뜻할 온자를 씁니다. 이 고구마는 성질이 따뜻합니다. 근데 감자는 성질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감자가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팩을 할 때 두 가지 팩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데 천연팩. 이 두 가지 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오이팩, 하나가 감자팩입니다. 하고 많은 천연 식물류 중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 제일 많이 쓰는 게 왜 감자팩이고 왜 오이팩일까요? 기미론으로 성질이 차기 때문에. 내 얼굴의 트러블은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내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얼굴에 뜨거운 걸 대게 되면 시쳇말로 뒤집어지게 되겠죠. 그죠? 얼굴이 뜨거울 때는 얼굴을 식혀주는 나랑 다른 성격의 MBTI의 어떤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서늘할 량자, 서늘한 식품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오이랑 감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팩으로 사용을 해온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그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구마 팩 찾아보면 또 고구마 팩도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감자 팩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자의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청열이라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열을 꺼주는, 그래서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뭐 열불이 난다, 화딱질이 난다, 그러면 고구마보다는 감자를 드시는 게 좋겠죠. 내가 몸이 춥다, 겨울만 되면 냉방병으로, 여름만 돼도 에어컨 때문에 몸이 춥다 그러면 이를테면 고구마, 몸이 덥다 그러면 감자. 물론 뭐 적당히 드시는 건 체질에 상관이 없이 MBTI에 상관없이 드시면 되겠지만 내가 조금 더 스페셜하게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의 어떤 그 건강을 증진시키겠다 그러면 감자는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한다. 열을 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피부가 뭔가 예를 들어서 건조하고 자꾸 피부가 갈라지고 입술이 자꾸 트고 갈라지고 얼굴에 뭔가 이제 건조한 느낌이 들면 고구마가 좋을까요? 감자가 좋을까요? 고구마는 열한 식품이니까 먹게 되면 몸이 더 따뜻해지겠죠. 이 건조한 거랑은 상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건조해서 피부가 갈라지고 트고 할 때는 뭘 쓴다? 감자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건조한 거를 잡아주는 윤택하게 한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입에서 갈증 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에 주무시는 사이에 입에 갈증이 나서 갈증 때문에 깨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자다가 갈증 때문에 잠이 잘 깬다 그러면 그걸 음식을 갖고 뭔가 좀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을 받겠다 그러면 물을 드셔도 되는데 물로는 그 갈증이 사실상 상쇄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감자를 조리를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감자를 즐겨 드시게 되면 그 밤에 느끼는 입안의 갈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좋은 음식이 뭐냐면 감자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좋지만 이제 멸치에다가 다시마 조금 넣어서 밑 국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감자에다가 조선간장, 외간장. 옛날 표현인데 아무튼 이런 거 적당하게 해가지고 감자국 양파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양파는 뜨거운 성질이니까 조금 적게 넣고 감자 많이 넣고 감자국 끓여서 요 며칠 드시게 되면 또 밤사이에 생기는 입안의 건조감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뭔가 이제 열이 많은 또 이제 태음인들한테 또 이제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감자는 예전에 감저로부터 왔다. 그리고 이제 감자를 드시고 싶은 당뇨 환자 분들은 튀긴 감자 중심으로 드시게 되면 이제 많이 드시면 어차피 칼로리가 높아서 안 되니까 좀 혈당에는 덜 반응하게 이제 드실 수가 이제 있겠다. 그리고 생감자를 일반적으로는 드시면 안 되지만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2, 3일 정도 하루에 100cc 이렇게 드시면 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청열, 이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몸이 이제 더워서 불편하신 분들은 서늘한 감자를 드시게 되면 피부의 어떤 건조감도 없어지게 되고 입마름증도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감자로 팩을 많이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밤입니다. 밤. 자, 여기 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이 막 나온 따끈따끈한 이제 익은 밤이고요. 이 오른쪽이 이제 생밤입니다. 둘 다 사실은 맛있죠. 이 동의보감에서 언급한 가장 완벽한 퍼펙트 과일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밤입니다. 노랗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노란 거, 요게 이제 이 노란 음식들은 소화가 되게 잘 됩니다. 이 비위 기능을 좋아지게 하거든요. 원래 밤이 바짝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익혀서 먹게 되면 채기도 없이 훨씬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만 먹어서 죄송한데 이어서 제가 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밤 그러면 그 전통적인 한의서에서 이 가장 몸에 좋은 과일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이제 완벽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밤. 밤을 먹고 잘못되었다라는 분 아무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밤이 몸에 좋고 이롭고 뭐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는 그런 식품이 되는 거죠. 제가 셀코TV를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천연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MBTI, 그러니까 전통적 표현으로는 기미를 내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와 이 식물의 기미가 만나서 이 궁합이 잘 맞아야 내 몸에 이로운 이로운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밤의 기미, 이 성질은 따뜻합니다.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밤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 중에서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감자는 폐에 특별히도 도움이 되고 고구마는 비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밤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콩팥에.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주력으로 드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밤이 되겠습니다. 밤.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제 잘 부어서 뭔가 배설이 되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여성분들이 특발성 부종으로 난 잘 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사를 해보면 특별하게 이상이 없는 이 특발성 부종.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여성분들은 밤을 즐겨서 드시면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붓는 것을 이 콩팥 기능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붓기에 쓰는 거고요, 밤이. 두 번째, 이 붓기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이어트죠. 이 밤은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거에 비해서 속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밤 조금만 드시면 속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마치 육류 단백질을 먹었을 때처럼 되게 속을 든든하게 해주죠. 그래서 적은 양을 먹더라도 포만감을 주고 배고픔을 없애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쓰셔야 되는 그 과일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이 밤이 되는 거죠. 이 고전적으로는 밤이 과일류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일류, 과실류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밤이 이 다이어트에 공복감을 없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되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분 상담을 할 때 기본 레시피를 짜드릴 때 꼭 맵쌀 현미 밥에다가 밤을 많이 섞어서 드시라고 그러면 적게 먹어도 속이 든든하고, 또 다이어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어쨌든 적게 드셔야 살이 빠질 텐데 적게 드셔도 밤을 드시게 되면 별로 배고픔을 모릅니다. 그래서 양을 조금 줄이시더라도 똑같은 양으로 밤을 더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의 어떤 성공의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밤을 먹을 때는 특별하게 가장 밤을 내 몸에 좋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뭐 쪄서 먹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잿불에 구워서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이라든지
또 이제 뭐 캠핑을 간다든지 했을 때 숯을 이렇게 조금 피워놓고 그 남은 재에다가 밤을 좀 이렇게 넣어서, 그때 이제 밤 넣을 때는 아시죠? 칼집을 살짝 내야 되는 거, 아니면 펑 터져버리니까 칼집을 살짝 내서 밤을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익힌 다음에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한 50%나 70% 정도 익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꺼내가지고 껍질을 까서 드시게 되면, 그렇게 먹는 밤이 전통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유익한 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제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을 보게 되면 밤에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죠, 그죠? 겉껍질이 있고 속껍질이 있는데, 속껍질을 율피라고 그러죠. 속껍질을 율피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신세경 씨가 이제 홈쇼핑 나와서 이제 그 모델, 신세경 씨 모델로 했던 율피 다이어트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는데요. 이 율피 자체도 전통적으로 이제 약재로 씁니다. 이 율피를 어디에 쓰냐면 피부에 좋습니다. 피부. 그래서 겉껍질, 밤송이를 벗겨내고 겉껍질을 벗겨내면 이제 속껍질이 있으면 속껍질을 버리지 마시고 속밤을 다 먹고 나면 그 속껍질을 흐르는 물에 잘 씻어가지고 말렸다가 믹서기로 갈면은 율피 가루, 그 속껍질 가루가 되겠죠. 그 가루에다가 꿀을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개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정말 천연 그 피부의 일종의 연고,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피부 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 기록에도 주름 개선에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율피가 그 밤의 독특한 성질인 속의 든든함을, 밤은 뭐 알맹이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그 속껍질을 버리지 않고 이 전통적으로 속이 든든하다고 하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많이 이제 이용되기도 하는 건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꿀에 개어서 바르게 되면 주름살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현재 상당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 템입니다. 아예 율피 가루 자체가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그렇게 하시기 어려우면 율피 가루 이렇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꿀에 이렇게 개어서 발라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제 환자분들에게 많이 이제 알려드리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물론 뭐 좋은 화장품이 있으니까 비용을 들여서 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모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밤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밤송이죠, 밤송이. 이제 밤이 떨어지고 나면 이 밤송이가 있으면 이 밤송이도 물에 잘 씻어가지고 내내 한 2, 3주 정도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끓여서 보관을 하셨다가 어디에 쓰느냐. 이렇게 뭐 40, 60대 뭐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중에서 오래 앉아 계시면서 치질 생겨서 대변 보실 때 그 치질 때문에 항문에서 또 이렇게 이제 선혈, 붉은 피가 좀 똑똑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외과에서 진단도 받고 뭐 치료도 받고 하셔야 될 텐데, 그 병원 가기 전에 그 치질 증상으로 좀 자꾸 불편하고 병원 가기 이전에 뭔가 일단은 1차적으로 뭔가 해서 좋아질 수 있을 게 없을까 할 때 그 밤송이를 차처럼 달여서, 보리차처럼 이렇게 달여가지고 드시게 되면 이제 항문 쪽 출혈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 물을 식혀가지고 또 피부를 완화시키는 정도의 용도로 써도 됩니다. 뭐냐면 단독이라 그래서, 왜 뭔가 이제 먹다 보면 알러지 반응처럼 해서 피부가 이제 붉게 변하고 뭔가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밤송이 껍질 달인 물을 가지고 이용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얼굴에 이제 팩을 뭐 화장품 회사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팩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 그런 인공 팩들 자체에 또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천연팩을 찾는 것 중에서 뭐 오이팩, 감자팩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밤송이를 가지고 이렇게 물로 만들어서 뭐 수건이라든지 이런 데 적셔서 얼굴이나 붉게 올라온 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된다. 사실 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팥이거든요, 팥. 그래서 몸에 뭔가 발진이 났을 때 외용제로 바르거나 물로 씻어내는데 팥물도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제 밤송이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밤은 성질이 따뜻하다. MBTI가 따뜻한 성질의 그 재료다. 그리고 콩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붓기가 있을 때,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든든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꼭 이용을 하시면 또 좋고요. 가장 먹기에 좋은 방식은 잿불에 구워서 칼집을 살짝 내서 100% 익히지 말고 70, 80%만 익힌다고 해서 먹게 되면 맛도 좋고 몸에 영양도 좋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껍질을 가루내서 꿀과 기어 드시게 되면 또 이제 주름 개선에 또 도움이 되니까 그 방법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밤송이도 시골에서 쉽게 구하시는 분들은 말려서 다리게 되면 피부에 발진, 알러지 두드러기가 있을 때 수건에 적셔서 이렇게 올려주시게 되면 진정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또 천연으로 뭔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입보감의 세입 배한호였습니다. 제가 배한호의 한입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지를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단 한 분만 오셔도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배한호의 한입 콘서트에 많은 분들의 성원을 빌도록 하겠습니다.